안녕하십니까, 이브리핑입니다. 오늘은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영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건이 과연 공수처 설립의 목적과 근거에 맞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공수처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죠. 설치 목적,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 범죄를 근절하여 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권남용, 수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권남용, 지금 현재 조희영 교육감에 적용된 혐의 중에 하나가 바로 직권남용이죠. 따라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목적과는 부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희영 교육감이 고위공직자에 포함되느냐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보일 텐데요. 여기에 보면 고위공직자란에서 가부터 더까지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가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더는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까지 나와 있는데, 타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은 되는 것입니다. 즉 고위공직자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입니다. 그럼 과연 조희영 교육감이 이게 수사할 거리는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였습니다. 그 감사 결과를 제가 입수했는데 한번 보시면 제목이 중동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업무 부당처리입니다. 자, 여기서 5명의 특별 채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A, B, C, D, E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죠. A 같은 경우는요,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고 07년 2월 12일 날 사면 복권이 되었습니다. 어떤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에 대해서 부정 표현을 약 109회 이상을 사용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B, C, D, E 이 4명 같은 경우는 바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이것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250만 원형을 확정받은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저는 처음에 이 5명이 민주화 운동이라든지요, 또는 사학비리를 고발한 어떤 내부 고발자로서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특별 채용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선거법 위반인 것이죠. 공익을 위한 일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아니라 선거법을 위반한 겁니다. 한쪽 진영에 유리한 일을 하다가 그것이 불법적인 일로 판단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에 관련돼서는 교육감의 재량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 내에서 지켰다면 어찌 보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도록 하죠. 2016년 1월 6일에 교육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인해서 반드시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 전형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과거 일부 시도 교육감이 실시하여 임용권 남용 논란을 유발한 특정인에 대한 비공개 특별채용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채용을 갖다 공개 전형으로 한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어떤 문제냐면 여기에서 업무 관련자에게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업무 라인에서 업무 과정에 필히 들어가야 할 인원들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고 추후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교육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교육감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게 됐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오게 됩니다. 교육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특별채용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당신들은 공무원이니 내가 특별채용 문서에 단독 결재하겠다면서 이 건의 채용 업무의 담당 부서인 모 과장과 모 국장을 관련 문서에 대한 검토 등 결재 라인에서 배제하였다. 즉 여기서 공개 전형을 할 때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합당한 절차에서 가야 되는데 관련 업무 담당자를 배제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나온 것이죠.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됐고 또 공수처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나중에 법정에 가서라도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 역시 좀 의아해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1호 사건으로 적합하냐는 겁니다. 이게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1호라는 상징성이죠. 네, 누구나 다 알다시피 공수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1호 사건이 조희영 교육감의 부정채용 의혹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 이게 물론 대상과 어떤 사안은 맞을 수 있지만 이게 1호라는 상징성을 가질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혹시 공수처에서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상을 고른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게 과연 1호 사건이 돼야 되느냐라는 것은 저 역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왜? 라는 물음을 던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희영 교육감 1호 공수처 수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수사 대상도 맞고 수사할 사안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1호인 것은 저도 약간 의아하긴 하네요. 근데 얼마 전 보니까 조희영 교육감께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이번 공수처 1호 사건이 제대로 처리돼서 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